안녕하세요. 리서치아름의 최정윤 연구원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와 지면 한계선 리포트에서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제가 가장 최근에 발간했던 합장품 섹터의 NFC입니다. 최근 게임주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게임주에 몰려있던 자금이 분산되는 효과로 반도체, 화장품 등 타산업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LG생활건강 등을 중심으로 반등이 시작했는데요. 밸류에이션상 매우 저렴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화장품 브랜드 업체를 매수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경쟁력 둔화가 완화되는지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에서 최선호주를 뽑자면 저는 화장품 소재와 완제 ODM 사업을 하고 있는 NFC를 뽑겠습니다. NFC는 화장품 베이스 소재 개발과 화장품 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어, 독자적인 소재 개발 기술과 공법을 바탕으로 화장품 소재 업체 중에서 20%라는 독보적인 영업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최근은 C뷰티로 불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로컬 브랜드와 인디 브랜드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로 신제품 출시와 신규 라인업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때 이미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K뷰티로 관련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국내 화장품 소재 OEM, ODM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화장품 원료 관리, 인증 및 등록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그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에 대한 기본법 규제가 21년부터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신제품 등록 건수가 100분의 1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중국 인디 로컬 브랜드가 국내 ODM, OEM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NFC는 독자적인 소재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LV라는 기술은 물이나 오일에 잘 녹지 않은 성분을 수용액에 잘 분산시키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화장품에 고함량으로 넣기 어려웠던 유효 물질들을 고함량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사 핵심 제품은 세라마이드인데 함량이 40%로 타사 대비 8배가 높습니다. 화장품 베이스 소재의 경우에는 첨가물과 달리 높은 기술력이 유지됩니다. 국내 베이스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상장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번 화장품에 탑재되고 나면 다른 물질로 대체하기도 힘듭니다. 베이스 소재를 바꾸면은 사실상 다른 화장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 장벽이 존재하고 한번 고객사를 유치할 경우 고객사의 지속 유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매출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LG생활건강과도 14년째 장기 고객을 유치 중이고 독점을 납품하는 세라마이드도 있습니다. 또 최근 에스테로더 핵심 제품군에 세라마이드를 공급 성공했고 내년 리뉴얼 라인 제품 공급 계약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의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에도 세라마이드 공급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부터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한번 이런 경쟁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벤더가 되면은 경쟁사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은데 선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에서도 기술력을 보고 공급 요청을 한 거 봤을 때 정말 기술력이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아모레퍼시픽 다른 제품군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A사에도 리뉴얼된 세라마이드 제품군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 시장에 공급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식물 유래 성분만을 활용한 2차 리뉴얼 소재도 추가 공급이 기대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50% 이상 LG생활건강의 매출처가 쏠려 있다는 점이 밸류에이션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이렇게 고객사를 다변화 시도를 하면서 밸류에이션 저하 요인이 많이 사라졌다고 판단됩니다. OEM, ODM 사업은 2018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동사의 소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품질 경쟁력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20년 ODM 매출은 4배가량 성장했는데요. 옥주연 밤으로 유명한 파머시의 그린 클렌징 밤도 NFC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미국 세포라에서도 1위를 했던 제품인데요. 많이 잘 나가서 비슷한 제형으로 고객사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OEM, ODM이 잘 되니까 2020년에 공장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재 생산 공장과 완제 생산 공장을 이원했는데요. 소재 생산 캐파는 1360톤에서 2300톤으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했고 완제 OEM, ODM 캐파는 연간 1400만 개에서 3000만 개로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약 1,000억 원까지 매출 발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기초 화장품 수제이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대비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작았습니다. 2019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은 성장을 했고요. 근데 화장품 섹터가 빠지다 보니까 동반으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과 중국에서 우리나라 뷰티 산업이 둔화된다는 점 두 가지가 모두 작용했기 때문인데, 코로나에 대한 밸류에이션 저하 요인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무기 또 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이산화티탄을 개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산화티탄은 일본 업체가 95%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수출 규제를 할 만큼 공급이 부족해서 NFC에서 개발했고, 현재 양산 스케일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선크림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산화티탄에 대한 수급이 풀려서 아직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22년 여름에 여행 제한이 풀리면은 이산화티탄 가격이 상승되고 공급 부족이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NFC가 이산화티탄 양산을 본격화한다면 추가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대마 CBD 사업을 하기 위해서 CBD를 통해서 화장품 개발을 위해 안동 대마 연구지구의 연구소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국내 대마 사용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뭘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연구원이 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규제가 풀렸을 경우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OEM, ODM 공장 가동률이 현 30%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40%까지만 올라와줘도 22년에 소재 성장률이 조금 적다고 봐도 연간 500억 수준의 매출액이 가능합니다. 지금 21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317억인데요.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 회사는 우선 매출액을 성장시키고 MS를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20%로 업계 최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EQ는 영업이익률이 한 13%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분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판관비가 올라가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부분 3Q에 다시 정상화되고 20%로 영업이익률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다만 10월에 매출이 약간 빠진 걸로 파악되는데 11월에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 10월에 매출이 빠진 거는 관군제 전에 고객사들이 먼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문을 많이 넣었고, 그래서 10월에 약간 매출이 빠진 걸로 제 생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4Q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서 영업이익 변동성은 아직 좀 큽니다. 적정 영업이익률은 16%, 17%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21년 실적 가이던스는 400억에 영업이익 60억인데요. 제 추정으로는 가이던스보다는 좀 상회할 것 같습니다. 일단 리포트에는 추정치를 좀 가이던스에 맞춰가지고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4분기가 기초 화장품의 성수기라는 점이랑 매출 인식 레깅 1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10월 매출이 평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해도 OEM, ODM 매출이 붙은 상태에서 4Q 매출이 가이던스상 80억 원이라는 건 좀 낮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10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좀 보수적으로 작성을 했지만 매출 이거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리포트 작성한 영업 실적은 매출액 403억에 영업이익 63억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 퍼가 22년 EPS 679원에 타겟퍼 25배를 적용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OEM, ODM 업종 평균 퍼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피어로 잡을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상장할 때도 현대바이오, 대봉 이쪽으로 피어를 잡았었는데 적당한 피어는 아니었습니다. 소재만 하고 있고 OEM, ODM 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타겟퍼는 화장품 브랜드 OEM, ODM 업종으로 사용했는데, 이 회사의 성장성을 생각한다면은 퍼 25배는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업체에는 아직 실적이 낮더라도 높은 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고객사 다변화가 진행 중이고 22년 이후 리오프닝이 진행될 경우에는 화장품 업종의 리레이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밸류에이션 생각합니다. 앞으로 NFC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